계속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 단당류, 그다음 이당류, 그리고 어제 올리고당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다당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당류는요, 사실 음식물, 우리가 먹은 음식물 또는 식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다당류라는 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단당류들이 수백 수천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루고 있는 상당히 고단위, 상당히 큰 형태의 그런 어떤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뭐 엄청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포도당입니다. 중간에 이거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우리 동물들에서 인간을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요 동물들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을 목적으로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이 되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간에서 이런 글리코겐이 많이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글루코제닌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중심 핵으로 해서요. 그 주변을 이건 한 2차원 단면으로 잘라 놓은 겁니다. 사실은 3차원의 구의 형태겠죠. 이렇게 해서 복잡한 그런 가지형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포도당을 이렇게 묶어 놓고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단당류가 선형 또는 가지형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탄수화물의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당류들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보면요, 이런 글리코겐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에게서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해서 그거를 저장하는 게 녹말 의 형태, 녹말은 전분이죠, 그죠? 전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로 식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곡식입니다, 그죠? 쌀과 각종 잡곡들의 그 과실 부분, 열매 부분을 우리가 도정을 해서 먹는데 그게 대부분 녹말입니다. 글리코겐도 있고요. 그다음 이눌린이라고 하는 그런 다당류도 식물에서는 저장하는 그런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눌린은 뭐 바나나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이제 이런 다양한 식물들에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다당류인데요. 사실 인간이 직접적으로 소화 흡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활용하거나 식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룰로즈라고 하는 이 다당류는요, 식물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딱 지탱하고 설 수 있도록 세포들의 벽을 이루어서 세포벽이 층층이 쌓여서 식물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의 세포와는 달리 동물은 세포막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식물은 세포벽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셀룰로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룰로즈가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의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룰로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소화기관, 소화효소로 역시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분해하게 되고 그 대사 산물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들, 뭐 곤충이나 아니면 새우나 개들 보면 딱딱한 껍질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당류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이라 하면은 전부 다 당분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다당류는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류라고 하는 건 이 이 탄수화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당류는 좀 달리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식이라고 했을 때의 그 탄수화물은 특히 그 당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탄수화물식이 아니라 저당분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탄수화물을 드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 다양한 형태의 탄수화물을 다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주로 당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점액질을 이렇게 분비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뭐 진균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해조류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 어떤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곳에 접착을 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분비를 하는데요. 그 점액질을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식품의 이제 첨가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탄검, 뭐 덱스트란, 젤란검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원재료의 함량에 보시면 첨가물로 이렇게 들어있는 식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제 액체 음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점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가공식품에 이러한 검류, 점액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점액질을 만들어내서 식품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품의 어떤 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류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고 단순하게 당분만을 가지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를 다 알고 나시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 역시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